오빠가 저를 해고했어요. 청소부 따위라고 하셨죠. 제가 없으면 어머님은 돌아가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골수 기증은 해드릴게요. 과장님, 저 용서는 못해요. 서연아, 아직은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과장님, 제가 과장님 여동생이라는 게 믿기세요? DNA가 증명했어. 99.99% 27년. 27년 동안 찾았어. 그런데 오빠가 저를 해고했어요. 미안해. 청소부 따위라고 하셨죠. 제가 없으면 어머님은 돌아가세요. 알아.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골수 기증은 해드릴게요. 서연아.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못해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27년을 찾아 헤맨 가족.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잔인한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코드 블루 중환자실 5호실.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환자는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박준혁. 이 병원 외과 과장입니다. 박준혁 과장님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골수 이식 적합자를 찾지 못하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듭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발. 희귀 혈액형 RH-AB형.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송미란 간호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 검사 결과 모두 부적합입니다. 레지던트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소 담당자들도 검사받게 할까요? 순간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바닥에 핏자국, 청소하던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제가 내뱉은 차가운 말들. 아니요. 의료진만 먼저 검사하세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 27년 전 화재로 딸을 잃고 평생 찾으며 사셨던 분. 엄마 이번만은 제가 지켜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완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에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환경미화 직원들. 그중 한 명이 보였습니다. 이서윤. 며칠 전 제가 해고 통보를 했던 그녀.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희귀 혈액형 RH-AB형. 자발적으로 검사에 동의해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명씩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그리고 환경미화 직원들까지. 송 간호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환경미화팀도 모두 가셨습니다. 5년 전 일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요? 침묵한 건 공범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검사실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제 시야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 조용히 줄 끝에 선 이서윤. 3일 전 제가 그녀에게 한 말. 청소부 따위가 의료진 엘리베이터를 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녀는 제 어머니를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응급수술. 교통사고 환자 6시간 수술 끝에 성공. 하지만 이틀 후 폐혈증 발생. 원인은 수술 중 감염. 수술실 배수구 세균이 환자에게서 발견됐습니다. 병원은 청소 담당자를 찾아냈습니다. 10년 근속 김은정 씨. 매뉴얼대로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 하지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는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 제가 떨어뜨린 것을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사용한 것을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을 가능성. 저는 침묵했습니다. 의사 경력이 끝날까봐. 그 후로 청소 직원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 그 죄책감을 분노로 바꿨습니다. 3일 전 이서윤에게도 청소부 따위가 의료진 공간을 써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계약 연장 안 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제 어머니를 위해 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송 간호부장님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료진 행정직 모두 부적합입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때 환경미화팀 결과 나왔습니다. 송 간호부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치합니다. RH-AB형 완벽 일치. 서류의 이름. 이서윤. 서류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3일 전 해고한 그 사람. 청소부 따위라고 모욕한 그 여자.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사람. 이서윤 씨 어디 있습니까? 대기실에 있습니다. 골수 기증은 본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서윤 씨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그래서 제가 가야 합니다. 대기실 문 앞.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정적?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이서윤 씨 시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담담함만. 네, 과장님.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복도 창문으로 새벽빛,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긴 시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이서윤 단둘이 마주 앉았죠.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서윤 씨,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3일 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골수 이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서윤 씨만이 유일한 적합자예요. 그제야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골수를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부탁드립니다. 제발. 과장님. 그녀가 제 말을 끊었어요. 3일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청소부 따위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과 같은 공간을 쓰면 안 된다고요. 위생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내가 내뱉은 말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는군. 그런데 지금은 제 골수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서윤 씨, 싫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를 해고하신 분인데 왜 제가 도와드려야 하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부였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도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어요. 과장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이서윤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건가? 이렇게 쓰디쓴 열매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죠. 송미란 간호부장님이 옆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이서윤 씨와 통화는 되셨어요? 아니요.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송 간호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서윤 씨 찾아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그녀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 과장님, 제 친구 나영이에요. 나영이라는 여자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서윤이 과장님 때문에 이틀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제가 왜 골수 기증을 하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영도 함께였죠. 서윤이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5살 때부터 22살까지 가족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가족을 만나는 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죠. 가족은 없다는 걸. 나영이 서윤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평생 외로웠어요. 명절마다 혼자였고 아플 때도 혼자였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과장님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증하기로 했어요. 이서윤 씨, 과장님은 저를 해고했지만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데 모르는 척할 순 없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럴 자격이 있나? 저는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영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과장님, 서윤이가 베푸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그날 오후 송미란 간호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과장님, 보실 게 있어요. 그녀가 낡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27년 전 병원 화재 사고 기록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었죠. 1998년 12월 15일 은하병원 신축 건물 화재. 사망자 3명, 부상자 12명, 신원불명 환자 1명. 여기 보세요. 송 간호부장님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신원불명 여아, 추정나이 1세, 연기흡입, 좌측 팔 화상, 보육원으로 인계됨. 이서윤 씨 나이가 정확히 일치해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서윤 씨 왼팔에 화상 흉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파일을 놓칠 뻔했어요. 설마 과장님 어머니께서 27년 전에 찾으신 분이 누구죠? 제 여동생 서연이. 그때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27년 전 화재. 1살 여자아이 실종. 왼팔 화상. 보육원. 이서윤.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아니요. 제가 손을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지? 당신이 제 여동생일 수도 있어요라고? 골수 기증도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말까지? 일단 골수 기증이 먼저입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알아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쿵쿵거렸어요. 정말 서연이일까? 27년 동안 찾던 여동생이 바로 내 앞에 있었던 건가? 그것도 내가 가장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이.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나는 내 여동생을 해고했다는 건가? 웃기는구나, 정말. 인생이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다니. 3일 후 골수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이서윤이 병원에 왔습니다. 여전히 평상복 차림이었죠. 이서윤 씨, 오늘 최종 검사와 동의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송 간호부장님이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상담실에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윤이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연해요. 자기 몸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건데 무섭지 않을 리가 없죠. 이서윤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골수 기증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사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화가 나요. 과장님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 목숨인데. 그녀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서윤. 또박또박 쓴 이름.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과장님. 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수술 끝나고 어머님 건강해지시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 같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의사보다 못한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이서윤 씨. 그녀가 일어났어요. 그럼 수술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서연이라면 나는 평생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리고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엄마, 27년 동안 찾던 딸을 제가 해고했어요라고?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복도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죠. 제 그림자는 왜 이렇게 길고 무거운지. 수술 전날 밤, 저는 이서윤 씨 병실 문 앞을 오가고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과장님, 뭐 하세요? 송 간호부장님이 물었죠. 들어가 보세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무서워요, 솔직히. 그녀의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죠. 수술 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진심이세요? 진심입니다. 잠시 침묵. 과장님, 왜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찔렸어요. 5년 전, 제 실수로 환자가 감염됐는데 청소 직원분이 대신 책임졌어요. 그 죄책감을 화로 바꾸셨군요. 맞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잘 부탁드려요. 저는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송 간호부장님이
DNA 검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수술 끝나고요. 아직은 아니야. 수술이 먼저야.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실 앞. 이서윤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나영이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서윤아, 힘내. 응.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서윤 씨, 들어가시죠. 마취과 의사가 불렀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렸죠. 제가 부축했어요. 천천히. 그녀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긴장 풀고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녀의 눈이 감겼어요. 수술 시작 3시간 후. 골수 채취 완료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이야. 복도로 나왔죠. 그때 송 간호부장님이 뛰어왔어요. 과장님, 어머님께서 의식 되찾으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중환자실로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엄마, 준혁아. 27년 만에 또렷한 목소리.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준혁아, 서연이는? 우리 서연이 찾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일단 좀 쉬세요. 누가 엄마 살렸니? 골수 이식 받으셨어요. 누가? 병원 직원이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 지금 당장.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왜 이렇게 급하게? 중환자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준혁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누가 엄마를 살렸니? 골수 이식 받으셨어요. 누가 기증했는데? 병원 직원이에요. 환경미화 직원 이서윤 씨가.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서윤? 지금 어디 있니? 회복실에서 쉬고 계세요. 당장 모셔와. 엄마, 아직 수술 끝나고. 지금 당장.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죠. 왜 이렇게 급하게? 저는 회복실로 갔습니다. 이서윤 씨, 어머니께서 꼭 뵙고 싶으시대요. 지금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휠체어에 그녀를 태웠어요. 복도를 지나며 손에 땀이 났죠. 혹시 어머니가 알아보시면? 설마 그럴 리 없어.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분이 이서윤 씨예요.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서윤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왼팔 보여줄래? 네. 제발. 서윤이 당황하며 왼팔을 걷었어요. 화상 흉터가 드러났죠.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서연아. 뭐라고요? 우리 서연이.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서윤을 끌어안으셨어요. 27년을 찾았어. 어머님, 저는 왼팔 화상, 1살 때 화재.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알아. 내 딸이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괜찮아. 엄마가 다 기억해. 그때 송 간호부장님이 제 옆에 섰어요. 과장님, DNA 결과요. 서류를 건넸죠. 손이 떨렸어요. DNA 일치도 99.99%. 남매관계 확정. 모녀관계 확정.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이구나. 서연이었구나. 내가 찾던 여동생이. 내가 해고한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청소부 따위라고 한 그 사람이. 저는 벽에 기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어머니와 서연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 나는 내 여동생한테 뭘 한 거지. 나는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 그날 저녁 회복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서윤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DNA 검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술 중에 DNA 검사를 했어요. 왜요?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서윤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서윤 씨. 아니,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 여동생이야. 네. 27년 전 화재 때 잃어버린 내 여동생. 서류를 건넸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죠. 이게 무슨 왼팔 화상 흉터, 1살 때 화재, 보육원 인계 기록. 다 맞아.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제가 과장님 여동생이라고요? 응. 그럼 어머님이 제 엄마. 맞아. 과장님이 제 오빠? 그래.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 저는 그녀가 벽에 기댔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서윤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럼 뭐예요? 제 오빠가 저를 해고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청소부 따위라고 한 게 오빠예요? 서연아. 이서윤이에요. 제 이름은 이서윤. 그녀가 소리쳤죠. 27년 동안 이서윤으로 살았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명절마다 혼자였고 아플 때도 혼자였어요. 미안해, 정말. 그런데 이제 와서 여동생이라고요? 오빠라고요? 그녀가 웃으며 울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서윤 씨, 아니. 서연아. 나도 몰랐어. 몰랐으면 다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주세요. 서연아. 나가라고요. 그녀가 베개를 던졌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맞아야 했으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그녀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죠. 나는 내 여동생한테 뭘 한 거야? 어떻게 갚아야 하지? 중환자실로 갔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준혁아, 서연이는? 얘기했어요. DNA 결과. 그래서 화났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날 내가 서연이를 지켰어야 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27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혼자 아프고 혼자 울고. 어머니가 흐느끼셨어요.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직접 말씀하세요. 안 만나주려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송 간호부장님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과장님, 이서윤 씨가 퇴원하겠대요. 뭐라고요?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회복실로. 서연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나가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상관없어요. 서연아, 제발. 이서윤이라고요. 그녀가 가방을 들었어요. 다신 여기 안 올 거예요. 기다려. 제가 팔을 잡았죠. 그녀가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전 이서윤으로 살 거예요. 이서윤으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만 바라봤죠.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준혁아, 서연이한테 연락돼? 아니요, 엄마. 엄마가 직접 찾아갈까? 아직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골수 이식이 성공했으니까. 서연이가 준 생명. 저는 매일 그녀의 빈 병실 앞을 지나갔어요. 텅 빈 침대, 주인 없는 공간. 송 간호부장님이 말했죠. 과장님, 이서윤 씨 친구한테 연락해 보는 건 어때요? 나영 씨요? 네, 그분이라도 통하면. 맞아. 저는 나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영 씨, 저 박준혁입니다. 서연이, 이서윤 씨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안 된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윤이가 싫대요. 당신들 다 싫대요. 과장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나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생 찾던 가족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가족이 자기를 해고했어요. 칼처럼 파고들었죠.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간 좀 주세요. 서윤이한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서연이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저도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오빠가 미안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퇴원 날이었죠.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어머니가 병원 로비를 둘러보셨어요. 서연이는 정말 안 온다니? 네, 엄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미안한데. 저는 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멀리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파란색 유니폼. 환경미화 직원 복장이었죠. 서연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착각했구나.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어머니가 창밖만 보셨어요. 준혁아, 엄마가 서연이한테 편지 써도 될까? 좋은 생각이에요. 받아줄까? 모르죠. 하지만 엄마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어요. 서연에게.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동생에게. 하지만 보낼 주소가 없었어요. 나영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나영 씨,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쓰셨는데요? 미안하다고요. 용서해달라고. 나영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두고 보죠. 서윤이한테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짧은 메모였죠.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이서윤, 그래도 읽어줬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청소 직원들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아니었죠. 송 간호부장님이 말했어요. 과장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네, 좋은 쪽으로요. 그날 오후 나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과장님, 서윤이가 내일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네요.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만나준다고? 시간은요? 오후 3시. 혼자 오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사과하지? 다음 날
카페 앞에 30분 일찍 도착했죠. 손에 땀이 났어요. 잠시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죠. 얼굴이 여인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이서윤이에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 앉을래?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하나? 편지 받았어? 네. 읽어줘서 고마워. 할 말 그거예요? 서연이 저를 봤어요. 아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몇 번째 미안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 알고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미안하다는 것밖에 없어. 서연이 커피를 마셨어요. 과장님, 응?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알아요? 왜? 제가 결정해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말이지? 결정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저, 이사 가려고요. 뭐? 부산으로요. 친구가 거기서 식당 하는데 같이 하자고. 가슴이 철렁했죠. 그게 언제? 다음 주요. 서연아, 그건. 과장님, 그녀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가족이 생겼는데 그 가족이 저를 가장 상처 줬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줄게. 얼마든지. 시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하는데? 서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왜 그랬는지. 5년 전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것만이에요? 뭐? 과장님,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청소 직원을 무시한 거 정말 5년 전 일 때문만이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찔렸어요. 대답해 주세요. 나도 몰라. 정직하게 말했어요. 5년 전 일도 있었지만 어쩌면 원래 그랬는지도 몰라. 적어도 솔직하네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오만했어. 계속 말했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서연이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전 부산 가요. 기다려. 제가 손을 잡았어요. 그녀가 뿌리치려다 멈췄죠. 놔주세요. 일주일만 더 시간 줘. 왜요? 엄마가 꼭 만나고 싶어 하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손을 빼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남았죠. 부산으로 간다고? 정말 이대로 끝인가?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서연이가 부산 간대요. 뭐라고? 다음 주에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엄마, 내가 딸을 또 잃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27년 만에 찾았는데 또 보내야 하니?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다음 날, 나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서윤이가 어머님 만나겠대요. 정말요? 네, 내일 오후. 집으로 가겠대요. 알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셨죠. 서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서연아, 어머님. 어머니가 그녀를 끌어안으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처음엔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를 안았죠.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27년 만에 부르는 엄마.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서연아, 부산 간다며?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언제? 다음 주요. 꼭 가야 하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아픈 기억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럼 자주 올 수 있니? 모르겠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부산 가서 행복해. 그게 엄마 바람이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떠나기 전 서연이 저를 봤어요. 과장님, 응, 저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어요. 어머니가 창문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잘 가, 서연아. 건강해라. 저도 창밖을 봤어요. 서연의 뒷모습.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죠. 병원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팀 이민호 팀장님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더 수고 많으셨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병원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비의료진 처우 개선위원회.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기 인권 교육도 시작했죠. 송 간호부장님이 말했어요. 과장님, 타 병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대요. 좋은 일이죠. 서연 씨 덕분이에요. 맞아요. 다 서연이 덕분이야.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혁아, 서연이한테 연락 왔니? 아직이요, 엄마. 부산에서 잘 지내려나?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서연 걱정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빠. 심장이 멎었어요. 서연이었어요.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지내? 응, 잘 지내. 부산은 어때? 좋아. 식당 일도 재미있고. 침묵이 흘렀죠. 오빠. 응?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 오빠, 나 많이 생각했어. 응? 오빠가 한 말들. 엄마가 한 말들. 서연아. 아직도 아파. 솔직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미워하진 않아. 이젠 정말. 응.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서연아. 오빠. 응. 명절에 갈게. 뭐? 집에. 명절에 갈게. 엄마 보고 싶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도 보고 싶고. 서연아, 정말? 응. 이젠 괜찮아.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명절에 봐. 응, 꼭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어머니 방으로 뛰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서연이가 명절에 온대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말? 네. 방금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둘 다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명절 아침. 어머니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오는데. 설레는 목소리셨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어요. 선물 가방을 들고 오빠, 서연아.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서연아. 세 사람이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부산은 어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엄마. 친구들이 잘해줘요. 많이 힘들진 않니?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예전과 다른 밝은 미소였죠. 오빠, 병원은 어때? 많이 바뀌었어. 서연이 덕분에.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나한테 거울을 보여줬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응? 과거는 됐어.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서연아.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내렸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서연아.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식사 후 셋이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가운데, 양옆에 저와 서연이. 엄마, 행복해? 당연하지. 다 함께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셨어요. 저녁이 깊어갔죠. 이제 가봐야겠어. 서연이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약속이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다음엔 내가 부산 갈게. 좋아. 기다릴게, 오빠. 그녀가 돌아섰다가 멈췄어요. 오빠. 응? 사랑해. 27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녀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어요. 이번엔 괜찮았어요. 다시 올 거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1년 후, 저는 병원 강당에서 강연하고 있었어요. 직급과 직종을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강연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과장님, 뒤돌아보니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서연이었어요. 서연아, 여기 왜? 깜짝 선물이야. 나 다시 서울 왔어. 정말? 응. 이 병원 환경미화팀 복직했어. 뭐라고? 서연이 웃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이젠 알겠어.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오빠와 여동생으로, 의사와 환경미화 직원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가족으로 27년을 찾아 헤맨 가족, 상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